욕하면 좋대잉. 알았지? 딱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봤었고, 그 뒤에 맨 뒤에 그 실력업 문제 있는데 그거는 어제 선생님이 녹화해가지고 그 올려놨거든. 그래서 어서 와. 얼굴 가리고 잘 들어가. 내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보고도 잘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54페이지에 작용반작용하고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볼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그렇게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왜냐하면 어서 와. 왜 이렇게 맨 뒤로 가는 거야? 자, 여하튼 계속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뭐 작용,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뭐 충격량, 뭐 요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여서 그 통합과학에서는 충격량 얘기가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까지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 운동량 위주로 이제 문제가 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거고, 문제 당연히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좀 풀어보도록 할 거고. 자, 거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챕터가 한번 정리되고, 뒤에 가면 이제 그 두 번째 챕터 에너지 얘기가 나오는 파트가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 얘기도 뭐 어느 정도는 좀 들어봤던 얘기이긴 할 텐데, 자, 여하튼 오늘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작용반작용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작용반작용은 우리가 이 앞에 수업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턴이 얘기했던 운동법칙들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관성의 법칙,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힘이 F가 0일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러면 그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속도의 법칙, 그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고, 이건 언제? 힘이 작용하면 F가 0이 아닐 때, 그죠? 그러면 그 힘이 작용한 거에 비례해서 물체의 운동이 변한다 그랬지, 그죠? 그런 얘기를 봤던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이게 작용반작용에 대한 얘기죠. 자,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 힘이 작용하느냐,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힘이 작용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 그 조건이 있어야겠죠? 언제 우리가 힘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죠? 그때 뭐라 그랬어?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거기엔 뭐가? 반작용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때, 지금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가속도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표현하면, 자, F는 마이너스 F,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반작용이 있다. 라는 거고. 자, 얘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뭐는 힘의 크기는 같고, 뭐는 방향은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였어요. 그지? 기본적으로 그 작용 반작용에서 보통 이제 물체들이 이제 접촉을 해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뭐 물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화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고 그 원자들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배우겠지만 고체들 생각하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걔네들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거든. 걔네 사이에는 적절한 인력과 반발력이 있어요. 내가 힘을 줘서 얘를 이렇게 밀면 얘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그럼 얘네 사이에 뭐가? 반발력이 증가해서 얘네 서로 밀어내요. 그 밀어내는 게 바깥쪽으로 뭐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치? 해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화학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가 뭐 물리에서 우리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치? 해서 요런 이제 힘들이 작용한다라는 거 이제 요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는 그치? 자 모든 힘에 다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치? 중력에서도 작용을 하죠.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렇게 사과가 있을 때 자, 그지?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요런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지. 뭐 F라고 하면 그지? 그래서 사과가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자, 근데 이때 그러면 반작용은 없냐? 있죠. 누가? 사과도 지구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지. 그죠? 잘 우리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창문 열고 나가면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지구가 사과 쪽으로 끌려오는 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죠? 그래서 이건 힘이 작용하지 않나 보다. 반작용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면 자, 지구는 사과 쪽으로 안 끌려가는 거야? 그치? 우리가 뭐는 가속도 A는 n분의 F, 그죠? 요렇게 됐을 때 힘의 크기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자, 뭐는 사과의 질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속도가 크게, 즉 변화가 크게 나타나니까 위치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만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길 때 지구의 질량은 매우 크죠. 그러니까 가속도 변화가 매우 작게 나타나겠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는 건 저런 걸, 작용반작용은 저런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몇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 밑에 얘기. 자. 그 밑에 게 좀 중요해요. 문제에서는 그 밑에 걸로 좀 이제 여기서 주로 나올 겁니다. 뭐냐 하면 맨 밑에 있는 얘기야. 54페이지. 자, 뭐야. 힘의 평형하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자, 해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얘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좀 써먹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 얘네 둘이 왜 나오냐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뭘 헷갈릴 수 있느냐? 자, 얘네 둘에 뭐가 있어?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힘의 크기가 같고 뭐가?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자,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자, 얘 C라고 하는 놈이 있고 A하고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 A가 C를 밀어요. B가 C를 밀어요. 그럼 A가 C를 미는 힘을 우리가 F라고 하고 B가 C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F 요렇게 합시다.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배웠던 힘의 평형에 대한 얘기지. 이렇게 힘의 평형이 되면 뭐가? 합력. 보통 우리가 알짜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알짜 힘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요 C라는 물체는 어떻게 돼? 정지하고 있는 거지. 그죠? 변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힘의 평형인데, 자, 작용반작용은 뭐냐? 작용반작용은 A하고 B가 있다면 A가 B한테 F만큼의 힘을 가했을 때 B도 A한테 반대 방향에 같은 크기의 마이너스 F를 가한다는 거야. 자, 이때는 자, R자 힘이 0이 아니야. 일단 합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합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이 하나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 하나의 물체에, 하나의 작용점에. 그런데 얘는 지금 자, 여기서는 C라고 하는 물체에 A가 작용하는 힘과 B가 작용하는 힘, 그 둘의 합력을 구한 거지만 여기는 A가 B한테 작용한 힘과 B가 A한테 작용한 힘이에요. 작용점이 다르다고. 이해됐어? 여기서는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R자 힘이 0이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A와 B는 뭐 한다?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이것만 하면 돼. 자, 힘의 평형은 누가 A가 C를 블라블라, B가 C를 블라블라. 다른 거 볼 거 없어.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저게 힘의 평형이야. 그럼 작용반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작용반작용은 자, A가 B를 블라블라, 누가 B가 A를 블라블라. 서로 주어 목적어가 달라지면 그게 작용반작용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자, 여기 다시 와봅시다. 여기 요거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사과가 있는데, 그치? 사과가 여기 매달려 있다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있을 수 있잖아. 매달려 있다고 봅시다. 그럼 요 사과에 지금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몇 개 볼 거야. 일단, 그치?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 그죠? 자, 뭐 볼까? 이거 왼쪽 거 이거 지울게요. 여기 왼쪽 거 지웁시다. 자, 사과에 작용하는 힘. 자, 먼저, 사과의 무게,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 뭐가? 사과의 무게,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란 뭐야?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죠? 그죠?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두 번째. 자, 그럼 또 뭐도 있어? 자, 여기 매달려 있으면 요 나무가지가 사과를 붙들고 있는 거지. 그죠? 매달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지? 또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있다고 그랬죠. 됐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봐봐. 자, 자, 지구가 사과가 지구를, 이건 뭐야? 이건 작용반작용이야. 1번 힘과 2번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자, 누구? 자, 봐봐. 지구가 사과를, 나뭇가지가 사과를, A가 C를, B가 C를, 지구가 사과를, 나뭇가지가 사과를. 얘네 둘은 지금 1번님과 2번님은 힘의 평형에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정지하고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요렇게 구분을 할 줄 알면 돼. 요렇게. 특히 문제에서 다른 건 다 나오는데 이 중력 얘기,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님, 요거 요렇게 안 나와. 다시 얘기하지만 사과의 무게, 사과의 중력,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걸 요렇게 우리가 의역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요 관계 이용해서 찾아내면 된다고. 됐나? 그래서 요게 이제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예시 나온 거 한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로켓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이지? 뭐가? 로켓이 가스가 로켓을.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자, 노 젓는 거. 자, 노로 물을 뒤로 밀면 물이 노를 앞으로 미는 거야. 노가 물을, 물이 노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드론. 그럼 드론이 날개 프로펠러 막 돌아서 공기를 아래로 민다고. 그러면 드론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공기가 날개를 위로 미는 거야. 그래서 드론이 뜨는 거라고. 됐어? 자, 해서 자, 요런 관계에 있는 애들을 이제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자, 운동량 얘기로 넘어갑시다. 거기 중간에 개념 확인 문제 이따 한 번에 같이 몰아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앞에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 자, 이번에는 운동량. 자, 운동량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있을 때, 그 운동하는 정도를 뭐 수치화 시켜 놓은 거, 숫자로 바꿔 놓은 걸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호로 P를 쓰는데 얘는 뭐하고 질량하고 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속도하고도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면 질량이 클수록 커져. 속도가 빠를수록 커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중에 요런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게? 그게 관성이야.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잖아. 관성이라는 건 안 변하는 성질이잖아. 무거운 놈일수록 잘 안 변하겠지. 그죠? 그리고 자도 버스에서 내가 갈 때 버스가 급정거하면 앞으로 튕겨나가잖아. 근데 버스가 천천히 가다가 쓰면 별로 안 튕겨나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막 시속 100km 다니다가 갑자기 빡 써버리면은 앞으로 휙 날아가 버리지.
그죠? 속도가 빠르면 관성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관성도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운동량하고 관성이 운동량을 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그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게 관성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 나온 게 좀 없어서. 그래서 이 운동량 자체가 이것도 물론 이제 그 뉴턴이나 뭐 그때 이제 만들어진 개념이긴 한데, 그때 만들 때도 좀 애매모리하게 만들어서, 자,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좀 관념적이잖아. 딱 숫자로 떨어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수치화시키려고 이제 만든 개념이다 보니까, 자, 여하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자,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다시 P는 그죠? MV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을 변화시키려면, 운동량을 변화시키려면 뭐 해야 돼? 힘을 줘야지. 그죠? 힘을 주려면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게 충돌 얘기야. 그게 충격량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도해내죠. 뭐 해서? 가속도 A는, 그치?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N분의 F가 있고. 그죠? 가속도 법칙에서.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원래 의미가 뭐야? 단위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지. 그래서 뭐야? 델타 T 분의 델타 V, V 마이너스 V0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지? 그래서 얘를 묶어서, 자, F는, F 곱하기 델타 T는, 그죠? MV 마이너스 MV0. 이렇게. 그러면 MV는 뭐가 되는 거고, V가 나중 속도, V0가 처음 속도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 MV0가 뭐? 처음 운동량.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델타 P 이렇게 쓰죠. 그지? 자, 그때 이렇게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그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리량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자. 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그 운동량을 계속 보존해요. 그게 관성이야. 관성이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면 당연히 운동량은 변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운동량, 그 다음에 충격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문제 풀면서 이제 주로 써먹을 얘기가 뭐냐면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그 얘기를 이제 주로 써먹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앞에 거 지울 거예요? 지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오늘 쭉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보면, 자, 작용 반작용이 있다. F는 마이너스 F다.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 P는 MV로 계산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충격량, 기호로 I를 쓰지, 뭐, F 곱하기 델타 T 해서 얘는 어떻게, 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MV-MV0. 그죠? 요게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고, 오늘까지. 오늘.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서, 뭐,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물체가 움직이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MA의 질량을 가지고 B라는 물체가 MB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 이때, 자, B가 요 오른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VB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A는 B보다 좀 빨라요. VA라는 속도를 가지고 A라는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A가 더 빠르니까 둘둘둘 쫓아가서, 그지? B의 뒤통수를 빡 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네가 충돌하는 순간에 A하고 B가 충돌하면서 A가 B를 이렇게 밀어버릴 거야. 그지? 그걸 우리가 F, A, B 이렇게 써봅시다.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그런데 자, A가 B한테 뒤통수를 치는 힘을 작용하면 B도 A의 앞통수를 치겠지. 맞박을 치겠지. 왜? 이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죠? A가 B한테 힘을 작용하면 B도 A한테 힘을 작용할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B가 A한테 이렇게 힘을 작용할 거야.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B가 속도가 좀 아까보다 좀 빨라졌을 것 같고, 그걸 VB 다시라고 합시다. A는 아까보다는 조금 느려졌을 것 같아요. 그걸 MA 다시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요게 충돌하기 전에, 충돌하면서, 충돌한 후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때,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요때, 운동량은 A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 MA 곱하기 VA, 그죠? 충돌한 후에 A의 운동량은 어떻게 돼? MA 곱하기 VA 다시 이렇게 되겠죠. 자,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 MB, VB, 그죠? 여기 충돌한 후에 운동량은 MB, VB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뭐하고? 그지? A와 B가 주고받은 힘은,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겠지. 또 하나. 자, 이때 여기 A가 B한테 힘을 가했던 시간과 B가 A한테 힘을 가했던 시간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같겠지. 그죠? 아니, A가 B를 10초 동안 밀었는데 B는 A를 1초 동안 밀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나는 칠판을 3초 동안 접촉했는데 칠판은 나하고 1초 동안만 접촉했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서로 충돌하면서 주고받는 시간,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 둘이 같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에 대해서. 자, A는, 자, 운동량이 변했단 말이야?
나중 거에서 MA VA 다시 마이너스 MA VA. 그죠? 근데 얼만큼? B가 A한테 힘을 준 것만큼 변했겠지. 힘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게 FB죠. FBA. 그지? 요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을 거야. 그지? 곱하기 T. 그죠? 어디 갔어? F 곱하기 델타 T가 운동량이 변화한 것 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B의 운동량도 변했겠지. 나중 거에서 VB 다시 마이너스 MB VB. 그게 A가 B한테 힘을 가한 것만큼 변했겠지. 그게 FAB가 되겠지.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얘를 갖고 와야지. 그러면 자, 요 t를 넘겨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길 수 있겠지? 반대쪽으로 넘겨서 자, FAB는 마이너스 FBA. 이걸 뭐 증명하거나 이렇게 문제 나오진 않아. 그냥 보시면 돼. 우리 결론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럼 FAB는 얘잖아. 그죠? MBVB 다시 마이너스 MBVB는 자, FBA는 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지?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줘야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MAVA 마이너스 MAVA 다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뭐 넘길 거 넘겨요. 얘 넘기면 MBVB 다시 플러스 MAVA 다시는 MAVA 플러스 MBV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뭐야? 이거네. 그죠? 얘가 뭐야? 이거네. 그지? 이게 뭐야?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이 되는 거고, 얘가 뭐야? 충돌하기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총합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라는 거야. 보존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해서 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이거 이용해서. 이거를 뭐 MAVA 플러스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충돌하기 전하고 충돌한 후하고 그냥 운동량은 똑같아. 총합은. 그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58페이지에 자, 이런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는 몇 가지 예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A하고 B가 가고 있는데 A가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서 B의 뒤통수를 빡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충돌하는 몇 가지 그 상황들을 주어진 거야 거기에. 그치? 무슨 말이냐면 자, A하고 B가 있는데 그치? B가 가고 있고 A가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충돌을 했더니 충돌하고 나서 A하고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더라. 그치? 이런 경우. 또 이제 그게 거기 있는 것처럼 기차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치? 우리가 가끔 이제 기차 같은 경우에 서로 이제 기차 두 개를 뭐 연결해서 운행하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또 반대로, 자, 한 덩어리로 있던 애들이, 예? 예를 들면, 요런 장치는 예를 들어서,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스프링을 갖다 놓고, 사이에 끼워 놓고, 꽉 눌렀다가 손을 딱 떼. 그러면 이 용수철이 스프링이 양쪽으로 확 벌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용수철이 벌어지면서 야 이쪽으로 세게 밀고 이쪽으로 조금 밀자 이런 게 없다고. 얘는 밀면 양쪽 똑같은 힘으로 미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가 양쪽으로 이렇게 튕겨 나갈 거라는 거지. 이 분열되는 경우입니다. 분열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분열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예시 나와 있진 않지만 불꽃놀이 있잖아. 불꽃놀이 하면 여기서 퓨 쏘면 막 올라가다가 여기서 뻥 하고 터진단 말이야. 그리고 요렇게 조각이 날라가 이쪽에서 다시 뻥 하고 터지고 이쪽에서 또 뻥 하고 터진단 말이야. 요 놈은 여기서 멀리 가서 뻥 터지는데 얘는 조금 날라가서 뻥 터져. 이게 다 이거 계산해서 하는 거야. 얘가 얼마큼 날아갈지, 얼마큼의 빠르기로 날아갈지 다 운동량 보존으로 계산해서 찾으면 돼. 물론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뭐 공기와의 마찰도 있고, 뭐 그 화약의 무게도 있고, 뭐 다 그런 게 있을 테니까 이제 계산하겠지만 기본적인 바탕은 저걸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해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충돌의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꼭 이제 부딪히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들도 그 예시로 볼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60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앞에 지워요? 지워? 자, 대표 자료 분석에서 오늘 개념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대표 자료 분석 1번 한번 보시면 자, 자석이 있어요. 여기도 자석이 있어요. 자, 여기가 S극, N극, 그 다음에 N극, S극, S극, N극, S극, N극 요렇게 있고 실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가에서 나에서 얘가 A고 얘가 B래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봅시다. 그래서 봐봐. 자, 힘을 좀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자석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볼 거야. 알지? 그러니까 자석 A와 B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알지? 뭐가 A를, 뭐가 B를 이런 관계 있는 애들 볼 거라고. 일단 먼저 볼 건 뭐냐면, 알지? 자, 여기 요거. 실이 자석 A를 잡아당기고 있지? A가 실이 A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또 뭐 있지? 여기 N극이니까 서로 반발력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밑에 자석이 위에 자석을 밀어 올리겠지. 그지? 두 번째 B가 A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요 색깔로 쓰는 게 지금 위로 작용하는 힘들 보는 겁니다. 위로 작용하는 힘들. 그 다음에 자 누가 여기 바닥에 놓은 물체에는 이 물체가 바닥을 얘들아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막 누르면
그지? 내가 얘를 누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밑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내가 뚫고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얘가 나를 위로 떠받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했어? 그걸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뭐가? 바닥이 뭐를? 자석 B를 뭐 지면이라고 합시다.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됐어? 요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장력인 거고 실의 장력이죠? 요게 뭐라고? 수직항력인 거지. 됐어? 자, 그런데 요렇게 요렇게 위로 향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아니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 그지? 얘 작용하는 중력이 있고 얘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까 얘기했던 A의 무게, A의 중력. 근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라고?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얘기하는 거라고. 또 B도 마찬가지겠지. B의 무게, B에 작용하는 중력, 이게 뭐라고?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있어. 뭐가 있어? A하고 B가 서로 청력 작용하잖아. 반발력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아까 여기서 B가 A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도 있지만 자기력으로 A도 B를 밑으로 밀어 누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누가 A가 B를 그지? 누르는 힘도 있겠죠. 됐나?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 자, B가 A가 B를, 얘네가 무슨 관계?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죠. 됐어?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지. 됐니? 그리고 또 없나? 작용, 반작용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아까 잠깐만 얘들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이 힘들만 있는 건 아니야. 힘 되게 많아 여기에. 그치? 아까 여기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는데 그럼 A도 실을 잡아당길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이거 하면서 뭐라 그랬어? A하고 B에 작용하는 힘 찾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뭐야? 그치? 오케이? 이게 A에 작용하는 힘. 그럼 뭐야? 다 A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B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B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끝나는 힘들 얘기하는 거야. 그 힘들만 뽑아낸 거야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이해됐어? 자, 그 중에 자 실이 A를, B가 A를, 지구가 A를, A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지금 무슨 상태야? 얘가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합력이 0이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야? 1번, 2번, 4번. 힘을 다 합쳐서 합력이 0이 된 거야. 저 세 가지 힘이 힘의 평형인 거야. 마찬가지로 지면이 B를, 지구가 B를, A가 B를, 그죠? 얘도 지금 여기 정지 상태로 있는 거는 누가? 3번, 그 다음에 5번, 6번 힘이 합쳐서 힘의 평형인 거야. 얘네가 힘의 평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합쳐서 얘네가 힘의 평형이 되는 거야. 됐어?
아까 우리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는 힘의 평형은, 지? 양쪽에서 A가 C를, B가 C를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지만, 평형은 힘 세 개가 작용해도 힘의 평형이 될 수가 있지. 합력이 0이 될 수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가에 대한 문제만 한번 봅시다. 가에 대한 얘기만. 1번. 자,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을 쓰래. 자, A에 작용하는,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A에 작용하는 중력.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뭐라고?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이 뜻이라고. 그럼 얘에 대한 반작용은 뭐가 되겠어?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이 반작용이야. 또 2번 가에서 자 B가 A에 아까 이거네.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이지.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지금 가에 대한 얘기만 골라서 볼 거야. 가에 대한 얘기만. 2번. 가에서 다음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실이 A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 봐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이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1번 힘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지? 자, 그럼 요걸 이용해야 돼, 요거를. 얘를. 그지? 자, 무슨 말이야? 자, 1번 힘하고, 그지? 자, 2번 힘하고, 4번 힘을 다 더해서 그게 0이 돼야 돼. 근데 1번 힘이 지금 위로 작용하는 거죠? 그걸 플러스라고 합시다. 위로 작용하는 걸 플러스, 아래로 작용하는 걸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2번 힘도 위로 작용하는 거네? 플러스야. 4번 힘은 아래로 작용하는 거지. 그죠? 중력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1번 힘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이야. 2번 힘은 B가 A를, 그때 그 문제 위에 봐봐. 그림 위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F래. 그럼 이게 F인 거야. 그래서 4번 힘이 뭐야? A에 작용하는 중력이잖아. 얘 질량이 스몰 m이라며. 그럼 얘 mg 이렇게 되겠지, 중력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게 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얘 구하래, 얘. 그러면 실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mg-f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답이야. mg-f가. 됐어? 이 문제에서는 힘 3개가 합쳐져서 합력 0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됐나? 자, 그 다음에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 자, 지면이 B에 작용하는 힘.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 수식하게 이거 얘기하는 거 3번. 3번 똑같은 방법이에요. 3번, 5번, 6번 합쳐서 합이 0이 되는 거야. 3번, 5번, 6번. 그럼 얘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죠? 그럼 얘는 이거 합쳐서 0이야? 그러면 3번, 마이너스 5번, 마이너스 6번 해서 0이야. 그럼 3번은 5번 플러스 6번 되는 거지. 5번이 뭐야? B의 무게, mg죠. 플러스 6번, A가 B를 밀어내는 자기력, F지. 그럼 mg 플러스 F야, 이거는. 됐어? 해서 요렇게 구하는 거다. 그 다음에 3번의 괄호 1번. 자, 가에서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잖아. 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뭐였어? mg였잖아.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크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알았지?
해서 봐두시고, 그지? 그 다음에, 자, 그 나에 대한 얘기는, 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알았지? 저렇게 뭐 번호를 매겨서 해도 되고. 조심할 건, 아까 여기서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반발력, 밀어내는 힘이 작용했다면, 여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인력이. N극과 S극이니까. 그것만 좀 달라진 거야. 알았죠? 그거 좀,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2번 한번 볼게요. 앞에 거 지워요. 지워. 자, 대표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자, A하고 B가 있는데, A가 1kg짜리고, 그러니까 질량이 M이고요. 자,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그래프가 나와 있죠. 여기가 속도고, 여기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가서 1에서 여기, 요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1, 2, 3, 7, 얘가 A, B, B, A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 뭔지 알겠죠?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자, 여기 3초일 때 지금 속도가 달라졌잖아. 그럼 속도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에서 뭐 했다?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자, 그때 A는 속도가 어떻게 됐고, 느려졌고, B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당연히 문제에서 몸으로 얘 질량 M 얼마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자, A하고 B하고 A 운동량 3이었어. 1 곱하기 3.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3이고, B는 질량이 M이었어. M 곱하기 1. M. 그럼 3 플러스 M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었고, 자, 충돌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A의 운동량, 자, 1 곱하기 1 해서 1 나올 거고, B는 얼마? 질량 M 곱하기 얼마? 2 해서 2M 나올 거고, 둘이 더해서 이게 충돌한 후의 운동량이고,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3 플러스 M은 1 플러스 2M은 넘기면 2는 M. 그죠? 그럼 질량 M은 2kg이 되는 거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B와 충돌하기 전과 후 A의 속력은 각각 얼마? 3m/s, 1m/s. 충돌 전과 후에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 3하고 M. 충돌 후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1하고 2M. 3번.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3 플러스 M이었고. 자,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1 플러스 2M이니까 계산하면 M은 2가 되더라. 충돌 전과 후 A의 운동량의 방향은, 자,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기 봐봐. 운동량은 그치?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질량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그지? 하지만 여기 속도, 얘는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따져야 돼요.
얘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운동량도 뭐 해야 돼? 방향성이 있는 거야. 자, 해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제 풀었던 문제들은 다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라서 그냥 했지만 반대 방향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돼 그때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에서 예시 나오는 거 중에 뭐 야구공이 날라온다. 배트로 쳤다. 그러면 야공 이렇게 날라오다가 맞는 순간에 저쪽 방향으로 날아갈 거 아니야. 방향이 바뀐 거죠. 그지? 그때는 마이너스로 계산해 줘야 된다고. 방향을. 그지? 그런 거. 자, 여하튼 간에 충돌 전과 후에 A의 운동량은 여기도 플러스 3이고 여기도 플러스 1이잖아. 같은 거죠.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하기 전에 M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4가 되겠지? 충돌하기 전에는 A가 B보다 컸고 충돌 후에는 A가 B보다 작아요. 충돌 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자, 충돌하기 전에는 충돌 후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얘는 느려지고 얘는 느려지고 얘는 빨라지니까 그지? 속도가 더 벌어지겠네. 그죠? 2번.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작용반작용인데. 3번.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아까 했잖아.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된다니까. 알았지? 그 힘만큼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서 그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충돌할 때 A하고 B가 서로 힘을 주고받잖아, 작용반작용으로. 그거 말고 다른 힘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3번. 자,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물체가 충돌을 한 후, 자, 야,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면, 합이 0이잖아. 충돌한 다음에도 운동량의 합은 당연히 0이 돼야지.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뭐 잠깐 쉬었다가 뭐 아까 그 요 앞에 문제에서 그 자석 나오는 거에서 그 오른쪽에 나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